자, 오늘은 이제 3장 캐리어의 이제 전송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우리 2장까지는 주로 이제 전자 농도를 구하는 방법 여러 가지 상황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보상 반도체, 페르미 준위, 상태 밀도 함수 여러 가지 반도체를 해석하는 데 필요한 도구들을 배웠습니다. 자, 이제 3장부터는 자, 캐리어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캐리어는 전하를 띤 입자, 전자와 양공이라 그랬습니다. 전하를 띤 입자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제 전류를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드리프트 전류, 전기장 때문에 생기는 전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산 전류, 즉 농도 차 때문에 생기는 캐리어의 움직임에 의해서 생기는 전류, 이것이 확산 전류입니다. 이제 크게 그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배워볼 것입니다. 자, 그럼 캐리어의 거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기장 하에서 이 전자들이 움직임, 즉 전자들이 움직이는 것을 드리프트 운동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전자들이 움직이는 속도를 드리프트 빌라서티, 그리고 이 전자들이 만들어내는 전류를 드리프트 전류. 그래서 드리프트란 말이 들어가 있을 때는 전기장 하에서 캐리어들의 움직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반도체 결정을 한번 상상을 해 보겠습니다. 길이가 x고요. 일렉트릭 필드가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인가되어 있고, 그러면 전자들은 플러스 x 방향으로 이렇게 운동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전자들이 만들어내는 전류 밀도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겠습니까? 전류 밀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인자들을 증가시키면 좋을까요? 자, 전자들이 많으면 전자 밀도가 증가할 것입니다. 즉, 전자가 많이 흘러가면 전자들이 만드는 전류는 증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자의 농도라는 인자를 하나 생각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인자로는 자, 전류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단위 시간당 흐르는 전하의 양. 그래서 이 전류에는 중요한 이 시간의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이 시간의 개념이라는 것은 결국 속도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시간 t에 요 단면적 A 안에 전자들이 많이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전자들이 빨리 와야 됩니다. 느리게 오는 것보다 빨리 오는 경우 여기를 특정 시간 t 동안에 많이 통과하기 때문에 전류가 증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드리프트 전류 밀도라는 것은 전자의 단위 전하량과 전자의 농도, 그 다음에 전자의 드리프트 벨라서티에 관련이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공 같은 경우는 QPV가 되고, 그래서 총 드리프트 전류 밀도는 전자가 만드는 거와 양공이 만드는 거, 그래서 QMV 플러스 QPV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러한 일렉트릭 필드하에서 전자는 힘을 받습니다. F 이퀄 MA, 그리고 이퀄 마이너스 Q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에서 V에 대해서 풀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MN 스타분의 TQ, 이 부분, 부호를 뺀 나머지 이 부분을 우리는 μn이라고 정의하고 이것을 전자의 이동도로 정의합니다. 즉 V와 E를 연결해주는 비례 상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모빌리티, 전자의 이동도가 빠르면, 커지면 속도가 증가하고, 그래서 전류 밀도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모빌리티는 뭐하고 관련이 있느냐? 바로 mn 스타분의 tq, 즉 mn 스타라는 것은 전자의 전도성 유효 질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효 질량이 작은 것들이 더 모빌리티가 빠릅니다. 그리고 이 t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하느냐? 전자가 전기장에 의해서 가속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즉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전자가 전기장에 의해서 가속되고 어떤 처음 입자하고 충돌할 때까지 걸린 시간,
그 시간이 바로 가속되는 시간이 되고 그 시간이 길수록 속도가 빨라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모빌리티는 스칼라 양으로 정의를 합니다. 이 부호를 제외한 요 양의 값만 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이 마이너스는 속도가 결정해 줍니다. 속도는 벡터이고 일렉트릭 필드와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그래서 모빌리티는 항상 양의 값을 갖는 스칼라이며 그 다음에 전자의 속도와 일렉트릭 필드를 연결해주는 비례 상수이며 그 단위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여기서 모빌리티의 단위는 2분의 V가 되겠죠. 2라는 것은 전기장입니다. 그래서 단위 센치당 어느 정도의 전압이 걸려 있느냐. 그리고 그때 속도는 단위 시간당 얼마나 앞으로 나가느냐. 그래서 단위 전기장당 전자들이 얼마나 빨리 움직일 수 있는가. 그 척도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전자의 이동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의 이동도의 단위는 cm/v s. 그리고 여기서 이 t라는 것은 전자들이 개별적으로 가속이 되다가 산란을 일으키겠죠. 그 개별의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전자들의 그러한 시간들을 합한 평균 시간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 개별의 시간들을 알아낸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모두 합한 평균 시간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빌리티를 증가해야지 결국 전류 밀도가 증가되는 거죠. 그렇지만 일렉트릭 필드를 증가시켜도 전류 밀도가 증가하겠죠. 그러나 일렉트릭 필드가 증가한다고 해서 이 속도가 계속 증가하지 않습니다. 자, 그건 왜 그런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일렉트릭 필드가 일단 가지 않는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열 에너지, 우리 역학적으로 열 에너지는 2분의 3kT입니다. 그리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인데 여기서 V를 thermal velocity로 정의하고 이것을 같게 놓고 풀면 thermal velocity가 이렇게 구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특정 온도, 이제 여기선 상온이 되겠죠. 300K에서 전자가 열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속도가 되겠습니다. 엄청 빠르죠. 2.3 곱하기 10의 7승 cm입니다. 1초에 10의 5승 메타나 나갑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 전자들은 무작위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일렉트릭 필드가 가해지 않았기 때문에 열적으로 그냥 무작위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가령 1번 이렇게 갔다, 2번 갔다, 3번 갔다 다시 백도하는, 또 5번, 6번. 실제 움직인 거리는 요만큼 밖에 안 되죠. 이건 하나의 실예입니다. 아주 무작위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전자들의 어떤 움직임에는 방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열로만은 전자들의 전류를 만들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전류를 만들어내려면 이렇게 어떤 특정 한 방향으로 전부 맞춰서 전자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렇게 열적으로 무작위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전류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자들의 이 열 속도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가질까요? 이것도 일종의 평균 속도입니다. 이 각각의 속도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각각의 속도를 구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 총 속도의 평균을 구한 것이 바로 이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RMS 평균 값을 취합니다. 이게 왜냐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속도는 벡터입니다. 방향성을 갖죠. 그래서 만약에 극단적으로 이렇게 갔는데 1번, 2번 갔다가 다시 산란돼서 다시 제자리로 오면 이땐 속도가 0이 되겠죠. 마이너스가 되니까 결국은 다시 원자리로 왔다는 얘기는 이 속도가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근데 실제 제로가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마이너스를 피하기 위해서 속도의 제곱을 하고요. 그 다음에 large n. 그렇죠? 이게
뭐 무작위로 일어나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1000번이 일어난다. 뭐 1000번이면 1000 이렇게 넣고요. 그 횟수로 나눈 다음에 루트를 씌운 이것을 우리 루트 민 스퀘어 RMS 평균이라고 합니다. 바로 여기서의 드리프트 벨라시티는 이 열속도라는 것은 드리프트 벨라시티가 아닙니다. 잘못 말했습니다. 열속도라는 것은 이런 RMS 평균 속도를 의미한다. 그거를 꼭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이유는 바로 마이너스를 피하기 위해서 이 전자들의 크기만, 이 속도의 크기만을 알아내기 위해서 이런 평균값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이제 일렉트릭 필드를 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에 의한 운동 에너지, 전기장에 의한 운동 에너지 플러스가 돼서 전자들은 엄청난 속도로 이동을 할 것 같은데 실제 그렇게 이동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계속 전자가 속도가 증가 못한다 그랬죠. 그 이유는 바로 산란 때문에 그럽니다. 고전역학적으로 표현한다면 이제 충돌이죠. 전자가 에너지를 받아서 움직이다가 어떤 특정 입자에 부딪히면 에너지를 다 잃어버리죠. 이 충돌 입자에 에너지를 주고 멈춥니다. 그러면 다시 또 전기장에 의해서 가속이 되겠죠. 그럼 또 앞으로 가다가 또 충돌하고 에너지를 잃고 이러한 무한 반복 운동을 하면서 앞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적으로 조금 정확히 표현한다면 충돌이 아니라 산란이라 그러겠죠. 산란이라는 것은 에너지를 잃고 운동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산란이 돼서 운동 방향을 이렇게 바꾸건 또 경로를 이렇게 바꾸건 그것은 상황에 따라 틀리겠죠. 그래서 이러한 산란 현상 때문에 반도체는 여기 전기장 하에서 등가속도 운동도 못하고 등속도 운동을 못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특정 전기장애에서는 전자의 속도는 세츄레이션 됩니다. 그래서 그 세츄레이션 되는 최고 속도가 바로 이 열속도를 수렴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를 아무리 가해도 전자는 이 열속도를 넘지 못한다. 이것을 꼭 이해를 하시고요. 그 이유는 가속 산란, 가속 산란, 가속 산란 이러한 무한 반복 운동을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은 이제 불순물 산란입니다. 그래서 자, 여러 가지 실리콘 반도체의 다른 반도체들의 이동도를 비교해 보면 실리콘은 약 1350, 전자의 이동도입니다. 양공의 이동도 480.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유효 질량에 근거하고요. 그 다음에 갈륨화산 반도체는 전자의 이동도가 굉장히 빠르죠. 그 이유는 실리콘에 비해서 이 유효 질량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유효 질량이 작기 때문에 빨리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실리콘의 이동도는 얼마냐 그러면 1350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도는 300K 그리고 그때 불순물의 농도는 10의 16승.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한 실리콘의 이동도는 상온에서 1350이다. 그리고 그때 불순물의 농도는 10의 16승이다. 그런 것들은 이렇게 별도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 지식을 잘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불순물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자의 이동도는 점점 이렇게 감소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겠죠. 불순물이 많아지니까 이 전자들이 이 불순물들과의 산란 확률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많은 산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결국은 이동도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서 구한 그 식에서 t가 짧아지는 겁니다. 산란하기까지 충분히 가속되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런 불순물이 많으면 금방금방 산란을 하니까 저 t가 짧아집니다. 그래서 결국 이동도가 감소한다. 그러면 이러한 특정 불순물 온도에서 만약에 온도를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온도를 증가하면 좀 특이한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이동도가 또 증가합니다. 왜 증가를 할까요? 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반도체 결정 내에 포스포러스 이러한 플러스 차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다. 그러면 이게 점전화죠. 그러면 점전화가 만드는 이런 전기장이 형성이 됩니다. 여기 이렇게 재밌게 표현하기 위해서 거미줄 형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쪽쪽 이렇게 전기력선이
뻗쳐나가겠죠. 자, 이러한 포스포러스 원자가 일렉트릭 필드를 만들어내는데 그때 전자가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유형의 전자가 있습니다. 이 원은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높습니다. 즉 운동 에너지는 동일한데 열 에너지를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더 높은 상황이라 그러겠죠. 그런 상황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운동 에너지가 플러스 열 에너지가 가산이 되니까 총 운동 에너지는 굉장히 커집니다. 이원. 그럼 오다가 빠른 스피드로 오겠죠. 그러다 보면 여기 입자가 만드는 전기장, 이 쿨롱 영향권 안에 들어오는데 워낙 빠르다 보니까 산란되는 게 아주 작습니다. 조금 이렇게 경로를 바꾸고 바로 밖으로 이 영향권을 벗어나서 다시 다음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에너지가 낮은 것들은 상대적으로 천천히 움직이게 되겠죠. 움직이다 보면 이 영향권 안에 탁 들어오게 되면 크게 산란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크게 산란을 해서 이렇게 휘었다가 경로가 많이 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쿨롱 영향권 안에 머무는 시간이 이쪽에 훨씬 더 깁니다. 그래서 머무는 시간도 길고 그리고 산란도 크게 일어나죠. 그래서 이 전자의 이동도라는 것은 이게 더 상대적으로 작아 보입니다.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오히려 이동도가 증가한다. 그래서 만약에 반도체 내에 불순물 산란만 존재한다면 온도 증가에 따라서 전자의 이동도는 증가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실험적으로 표현한 수식이 이렇게 됩니다. 임퓨리티 이동도는 이 불순물 농도에 반비례합니다. 이것이 많아지면 감소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온도가 증가하면 T의 2분의 3승에 비례해서 모빌리티도 증가한다. 이것이 바로 불순물 산란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격자 산란이 되겠습니다. 포논 스캐터링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자, 여러분 포논에 대해서 배우셨나요? 자, 포논이라는 것은 이것도 입자입니다. 근데 이제 뭐 페르미온 같은 입자는 아니고 쿼시 파티클이라 그러죠. 준 입자. 그래서 포논이라는 것은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이런 격자들이 막 진동을 하죠. 진동을 하면 이렇게 에너지가 방출이 됩니다. 마치 우리 파동이라는 것은 고전역학적으로 보면 그 에너지가 전달되는 현상이죠. 역시 이렇게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데 파동의 형태로 이렇게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데 그 양자화된 에너지의 최소 단위를 포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논은 준 파티클이다. 그리고 포논도 에너지 보존 법칙, 운동량의 보존 법칙 다 만족합니다. 그래서 자, 온도가 올라간다 그러면 지금까지 임퓨리티 산란에서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이동도가 증가했죠. 그렇게 쭉 증가했습니다. 또 온도를 더 올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포논 산란이 지배적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렇게 격자 진동이 아주 커지기 시작합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이렇게 막 움직이는 것들이 빨라지고요. 막 폭도 커집니다. 이렇게 막 이게 증가하면 전자들이 오다가 이러한 에너지, 포논이 방출하는 에너지하고 산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운동량을 잃고 이렇게 경로를 바꿉니다.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바꾸겠죠? 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묘사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역시 전자의 이동도가 감소할 것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많이 올라가면 오히려 이동도가 감소하는 구간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가로축이 온도고요. 세로축이 모빌리티입니다. 그리고 여기 빨간색으로 된 것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도핑 농도가 1.3 곱하기 10의 17승입니다. 자, 이거 보면 어떤 요 지점에서는 온도에 따라서 모빌리티가 이렇게 증가하죠. 자, 이 구간은 바로 불순물 산란이 지배적인 구간입니다. 그러다가 온도가 더 올라가면 이제 포논 산란이 지배적으로 변하면서 이동도가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역포물선 모양을 이렇게 갖는다는 거. 그래서 임퓨리티 산란과 포논 산란에 따라서 이동도가 이렇게 바뀐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에는 이제 두 가지 산란 기구가 있습니다. 자, 온도에 따라서 자, 우리 불순물 산란, 그 다음에 격자 산란 이렇게 두 영역으로 나눌 수 있고요. 대략적으로 이런 모양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앞에서 모빌리티 이렇게 구했죠. 스칼라 양이고 양수만 갖고 그 다음에 이 산란하기까지 걸리는 시간, 전기장에 의해서 가속되는 시간이 길수록 모빌리티가 증가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t였죠. 자, 이번에 이거를 타우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라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평균 시간이죠. 자, 그러면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아주 짧은 시간, dt라고 하겠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이 충돌하기까지의 평균 시간, 타우로 나눠주면 이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산란 횟수가 됩니다. 그렇죠? 그 어떤 시간을 산란의 평균 시간으로 나눠줬으니까 산란 횟수가 되는 겁니다. 이 말은 즉 어느 정도 산란이 많이 일어나는가 횟수, 즉 확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산란 확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도체에서 불순물 산란과 이런 격자 산란이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그러면 타우분의 dt는 자 불순물 산란과 이 격자 산란의 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dt는 다 없어지겠죠. 그리고 이 타우라는 것은 모빌리티에 비례하고 모빌리티의 함수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뮤분의 1은 뮤 I 분의 1 플러스 뮤 L분의 1. 그래서 모빌리티라는 것은 결국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산란이 존재하면 모빌리티는 단순하게 어떤 산술평균으로 구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정 값, 뭐 작은 값을 따라간다거나 큰 값을 따라간다거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조합평균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임퓨리티 산란에 의한 모빌리티가 300이고 격자 산란에 의한 모빌리티가 500이라 그러면 어떻게 구합니까? 이걸 더해서 2로 나누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작은 것을 따라가지도 않고 어떻게 따라간다? 바로 역수의 합으로 따라간다. 그래서 구하면 187.617 이렇게 구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두 가지 산란기구가 존재한다는 거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다시 전류 밀도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전류라는 것은 드리프트 전자가 만드는 드리프트 전류 밀도와 양공이 만드는 드리프트 전류 밀도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QN, VN, QP, VP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부분은 자, 전자의 전하량은 마이너스가 붙죠. 그 다음에 전자 농도, 그 다음에 속도라는 것은 마이너스가 붙는다 그랬죠. 그래서 마이너스 뮤N E. 양공은 다 똑같죠. 플러스 그대로 표현되겠죠. 이래서 결국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전자와 양공이 만드는 드리프트 전류 밀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N타입 반도체다. 그러면 N이 P보다 월등히 크죠. 그래서 이 뒷부분을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P형 반도체라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겠고요. 그래서 한번 실제 구해 보겠습니다. 자, 10에 16승 도핑을 했고요. 억셉터는 도핑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일렉트릭 필드는 1cm당 2V 굉장히 약하게 인가했죠. 자, 상온에서 전자의 드리프트 전류를 구해보아라. 그러면 이 식이죠. 그런데 NA가 0이니까 이거 무시합니다. 뒤에. 그러면 앞에 부분 보면 Q 단위 전하량 1.6 곱하기 10에서 19승 그 다음에 전자의 농도 우리는 상온에서 완전 이온화 하니까 그냥 16승으로 쓸 수 있겠죠. 자, 10에 16승. 그 다음에 모빌리티 1350이라 그랬죠. 10에 16승에서. 그리고 일렉트릭 필드 단위 맞춰서 쓰면 2입니다. 그냥 2. 그래서 계산을 하면 4.32 암페어 퍼 센티미터 제곱.
어떻습니까? 이 값 굉장히 큰 값입니다. 이렇게 작게 일렉트릭 필드가 가 있는데도 단위 면적당 4A의 전류가 흐른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많이 전류가 흐를까요?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듭니까? 이 식을 가만히 보면, 자, 이 값이 가장 큰 기여를 합니다. 그죠? 이 값. 이 값이 이거하고 상쇄가 돼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작은 전기장에서 이렇게 드리프트 전류가 큰 이유는 바로 드리프트 전류는 다수 캐리어에 의한 전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다수 캐리어 아닙니까? 그게 이게 농도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이렇게 전류가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다음 시간쯤에 배울 이 확산 전류라는 게 있는데, 확산 전류는 소수 캐리어가 만드는 전류이기 때문에 또 약간 다릅니다. 뭐 그때 예제를 갖고 논의를 하는 걸로 하고요.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것은 드리프트라는 것은 바로 다수 캐리어에 의한 전류가 만들어내는 전류 밀도를 우리 드리프트 전류 밀도라 한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요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 전도도, 뭐 비저항 이런 것들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또 개념이 속도 포화. 우리 속도가 포화된다 그랬죠. 이 부분은 아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장 모스펫에서 이 속도 포화라는 것을 배웁니다. 이 속도 포화가 일어나는 것은 트랜지스터 입장에서 보면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왜? 속도가 포화된다는 것은 전류가 포화된다는 거거든요. 아무리 전압을 인가해도 전류가 증가하지 않아요. 딱 일정한 값으로 세츄레이션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게 현재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트랜지스터가 갖고 있는. 근데 저거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현재는. 어쨌든 간에 속도 포화의 개념을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아주 자세한 건 구장에서 배울 테니까 다음 시간에는 대략적인 것만 논의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